할아버지의 낡은 바둑판과 바둑돌, 오래된 나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낡은 바둑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묵직한 흑돌과 백돌. 햇살 좋은 오후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와 마주 앉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멎는 듯 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었던 것 같다. 기억 속 할아버지는 늘 그 낡은 바둑판 앞에 앉아 계셨고 나는 졸졸 따라다니며 훈수를 두거나 혹은 옆에서 장난을 치곤 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고 봄이면 하얀 감꽃이,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나는 감나무 그늘 아래 멍석을 깔고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곤 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옷을 입으셨다. 조금 빛이 바랜 짙은 감색의 한복,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은 늘 맑고 깊었다. 할아버지의 바둑은 조용하고 묵묵했다. 돌을 놓을 때마다 톡톡 하고 울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셨다. 가끔 내가 엉뚱한 곳에 돌을 놓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두면 빙그레 웃으시며 여기는 왜 뒀을까? 하고 나지막이 물으실 뿐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그 조용한 바둑을 좋아했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돌을 놓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듯한 느리고 깊은 바둑. 나는 바둑을 좋아했지만 할아버지처럼 깊이 있게 두지는 못했다. 어쩌면 당연했다. 할아버지는 평생 바둑만 두신 분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바둑에 대해 혹은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으셨다. 마치 낡은 바둑판처럼 할아버지의 시간도 그 오래된 기와집 마루에서 멈춰버린 듯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나는 습관처럼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여느 때처럼 마루에 낡은 바둑판이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는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다. 왔냐? 할아버지는 짧게 인사를 건네셨다. 나는 네, 할아버지. 하며 마주 앉았다. 오늘도 바둑을 두겠지 생각하며 덤덤하게 바둑 돌통을 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할아버지는 바둑판 대신 낡은 나무 상자를 내미셨다. 이걸 한번 봐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종이 뭉치들이 가득했다. 누렇게 바랜 한지에 먹으로 빽빽하게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한자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바둑과 관련된 기록이라는 느낌이 왔다. 자세히 보니 바둑판 그림과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여셨다. 내 기보 기록이다. 기보 기록? 할아버지의 기보 기록이라고? 나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가 바둑 두는 것을 평생 보아왔지만 기보를 기록하시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된 기록이라니. 나는 조심스럽게 기보 기록들을 펼쳐보았다. 종이는 바스러질 듯 낡았지만 먹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보들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50년도 더 된 것이었다. 나는 꼼꼼히 기보들을 살펴보았다. 기보를 볼 줄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듯 했다. 마치 할아버지의 침묵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엿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틈만 나면 기보 기록들을 탐독했다. 처음에는 그저 낙서처럼 보이던 기호들이 점차 바둑의 수순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기보를 볼 줄 아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몇 개의 기보를 해설해 달라고 했다. 친구는 기보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둔 사람 프로기사 아니야? 프로기사? 할아버지가 프로기사였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묵묵히 바둑만 두셨을 뿐인데 나는 친구에게 자세히 물어봤다. 친구는 몇 개의 기보를 더 살펴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해? 이 기보는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야. 프로기사, 그것도 꽤 수준 높은 프로기사였던 사람이 둔 기보야.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의 기보 기록, 그 침묵의 기록 속에 할아버지의 감춰진 과거가 담겨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더욱 꼼꼼하게 기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날짜, 상대방 이름, 그리고 기보 내용. 하나하나 짚어가며 나는 할아버지의 과거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퍼즐 조각처럼 맞춰나갔다. 기보들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1970년대 중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의 기보들에서 유독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상대방이 있었다. 최태성.
나는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다. 최태성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인데 혹시 옛날 바둑 기사 이름인가? 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태성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최태성은 1970년대 바둑계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프로 바둑 기사였다. 화려한 기품과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팬들을 거느렸지만 안타깝게도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바둑계를 떠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승부 조작?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전설적인 프로기사 최태성이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그것도 할아버지의 기보 기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인데 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보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최태성과 둔 기보들의 날짜를 자세히 살펴보니 승부 조작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나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설마 할아버지도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할아버지는 늘 묵묵하고 정직하게 바둑을 두셨는데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기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최태성과 둔 기보들 중 몇몇 기보에서 할아버지가 평소답지 않게 너무 쉽게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마치 일부러 져주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할아버지가 승부 조작에 연루되었던 것일까?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만약 할아버지가 정말로 승부 조작에 연루되었다면 나는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다. 결국 나는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숨겨진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할아버지께 직접 여쭤보기로 마음먹었다. 낡은 기보 기록들을 다시 나무 상자에 담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께 향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마루에 앉아 계셨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더 쓸쓸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기보 기록이죠? 내가 입을 열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제가 몇 개 봤어요. 그런데 최태성이라는 분이랑 둔 기보가 많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긴 침묵이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래, 태성이 참 재능 있는 친구였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몹시 낮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아버지, 혹시 최태성이라는 분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나요? 할아버지는 다시 침묵했다.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었다. 나는 초조하게 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 승부 조작, 그 더러운 이름에 나도 연루되었었지. 나는 숨을 멈췄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승부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로 승부 조작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승부 조작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그 굳건해 보이던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다니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5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촉망받는 프로 바둑 기사였다. 뛰어난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승승장구하며 바둑계의 기리나로 불렸다. 최태성은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하지만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1970년대 중반 바둑계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승부 조작의 유혹이 젊은 기사들을 덮쳐왔다. 최태성도 그 유혹에 흔들렸다. 거액의 돈과 달콤한 제안에 눈이 멀어 승부 조작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최태성의 승부 조작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차마 친구를 배신할 수 없었다. 최태성을 설득하고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승부 조작은 이미 시작되었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결국 승부 조작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고 바둑계는 발칵 뒤집혔다.
최태성은 물론 승부 조작에 연루된 기사들은 모두 바둑계에서 영구 제명되었다. 할아버지는 승부 조작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바둑계는 할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결국 할아버지는 프로기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바둑계를 떠나야 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았다. 세상과 등지고 오직 손주와 바둑을 두며 마음을 달래며 살아왔던 것이다. 미안하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살아서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 이해해요. 힘드셨죠? 나는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할아버지의 꺾인 나에게 그 아픔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난 후 나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의 과거 50년 전의 그 사건. 나는 할아버지의 기보 기록들을 다시 펼쳐보았다. 이제는 기보 하나하나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할아버지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회한이 담긴 침묵의 고백처럼 느껴졌다. 나는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아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내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다. 이전에도 할아버지와 나는 바둑을 통해 소통했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 감춰진 마음까지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낡은 바둑판 앞에 앉아 바둑을 두었다. 더 이상 승패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저 돌을 놓는 행위 자체를 즐겼다. 마치 처음 바둑을 두었던 어린 시절처럼.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지훈아, 다시 바둑을 시작해볼까? 나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할아버지? 다시 프로 바둑 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다. 프로는 이제 힘들겠지. 하지만 다시 바둑을 즐기고 싶구나. 내 곁에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예전처럼 맑고 깊었다. 할아버지의 꺾였던 날개가 다시 펴지는 듯 했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랑 다시 바둑 두고 싶어요. 평생 할아버지 곁에서 바둑 둘 거예요.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다. 낡은 바둑판 위로 흑돌과 백돌이 놓여졌다. 톡톡하고 울리는 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침묵의 소리가 아니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소리였다. 할아버지와 나는 낡은 바둑판 앞에서 낡은 바둑돌을 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낡은 바둑돌은 다시 시작을 의미했다. 할아버지의 멈춰진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아래 낡은 바둑판 위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할아버지와 나의 바둑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